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영상은 박싱데이 이전 중간점검 시리즈 맨시티 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리그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그 순위는 2위고요. 7승 1무 3패 22승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챔피언스 리그는 4위고요. 3승 1무입니다. 아직까지 무패고 시티가 지난 시즌 챔스에서는 사실 리그 페이즈 단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서 플레이오프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이 기세를 유지한다면 바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FA컵 생존, 리그컵 생존 단계입니다. 먼저 시티가 잘 되고 있는 것들, 잘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말해볼게요. 제가 느꼈을 때 잘하고 있는 거는 한 가지 전술 색깔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하나에만 집중하면서 매달리고 한다고 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너무 쉽겠죠. 약점 같은 것들이죠. 근데 시티가 지난 시즌에 보면은 상대팀이 시티를 공략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시티가 위로 올라왔을 때 그런 것들을 빠르게 뺏어가지고 역습 가고, 그러면 이제 시티 가운데 미드필더들은 그 수비 복귀 속도가 안 나오면서 실점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시티는 또 한 가지 전술 색깔만 매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팀이 생각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진 상태입니다. 후반전 막판을 지키기 위해 5백을 만드는 것들도 충분히 언급할 만하고요. 내렸다가 한 번에 카운터를 치는 그런 전술도 있겠고, 또 그렇다고 해서 펩이 기존에 하던 걸 아예 내려놓은 것도 아니에요. 기존 펩의 플랜 A도 퀄리티 높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선수들의 폼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간 저런 전술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또 선수들의 퍼포먼스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뭐 홀란드가 역습 상황을 많이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골 결정력이 좋지 않으면 지금 시티의 성적이 나올 수가 없고요. 또 내렸다가 한 번에 카운터지는 전술을 사용하는데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잘 이행이 안 되겠죠. 어쨌든 전술과 선수들 이렇게 잘 올라와 있는 것들이 시티 입장에선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안 되고 있는 것들, 문제점을 한번 보자면 이제 리그 초반에는 경합 싸움, 세컨볼 싸움에 어려움을 좀 겪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이 최근에 시티가 만나는 팀들에게는 많이 안 나왔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친 듯이 유도하는 상황은 안 나왔기 때문에 시티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었는지는 또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수비 전환 속도에서는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 이전, 한 2경기 이전 정도에 빌라한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전환 속도에서 약점을 저는 몇 번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티가 전환 속도에서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면 앞쪽에 갔을 때 전방 압박을 더 날카롭게 다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은 큰 문제를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흐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감독 간단 평가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왜 역사상 최고의 감독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의 기록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을 보유를 했잖아요. 오면서 기록들을 되게 많이 깨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4연패하고 동기부여를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팀 선수들한테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주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또 특유의 승점을 잘 쌓아가는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체크하는 것보다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서 리그 후반기에 차곡차곡 잘 쌓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 부분은 또 엄청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르디올라가 지난 시즌 어려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위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티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기본 또 감독의 체급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감독 리스크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티가, 그리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번 시즌도 역시 맨시티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입생 평가입니다. 일단 라인더러스 울브스전 이후에 조금씩 하락하는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울브스전에 했던 플레이가 정말 인상 깊었기 때문에 다음 플레이도 좀 기대가 됐었는데요. 이 생각보다 공격 쪽에서 수비적인 단점을 커버할 만큼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최근엔 약간 주전에서 밀린 모양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인누리는 부상 이전에는 나빼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상 이후에 니코 오라일리가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자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과연 부상 이전의 폼을 회복할 수 있을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셰르키고요. 셰르키는 부상이 꽤 길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나왔을 때 번뜩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또 기대해볼 만하고요. 트래포드는 취업 사기당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영입되고 등번호 1번까지 받으면서 주전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 돈나룸마가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래포드 정도 되는 선수가 서브에 남아있을라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또 다른 팀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돈나룸마고요. 역시 이름값을 합니다. 적응 기간 따위 없고요.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폼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베스트 3를 한번 뽑아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엘링 홀란입니다. 굳이 이유를 달 필요가 있을까요? 리그 압도적인 득점 1위이고요. 사실 과르디올라가 역습 전술을 짠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홀란이 득점을 못하면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홀란의 득점력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홀란은 그런 공간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선수고 마무리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티의 승점 메이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돈나룸마입니다. 돈나룸마는 시티의 가장 문제였던 뒷문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즌 에데르송을 보다가 돈나룸마를 지금 보니까 역체감이 더 되면서 돈나룸마의 퀄리티를 더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나룸마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베르나르도 실바입니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매경기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복 없이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 도쿠 없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베실바가 그래도 과르디올라 아래서 전술 이해도도 높고 뭔가 대체 불가능한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매경기 안정성 같은 걸 반영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 워스트 3 한번 얘기해보면 사실 시티도 워스트라고 부를 만한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런 시스템상 한번 골라보자면 1번 라인더러스입니다. 라인더러스 매우 나쁜 건 아니고요. 굳이 꼽자면 이제 라인더러스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정효가 1위이기 때문에 이번에 데려온 선수 중에 그래서 라인더러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뽑아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수비적인 부분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더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비뉴입니다. 사비뉴는 사실 부상도 있었고 그 이후에 성장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잘하던 왼쪽에 놓다고 하더라도 엄청 눈에 띌 정도로 잘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애매한 느낌이 지금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르무시고요. 마르무시는 부상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나왔을 때도 저는 아쉬웠다고 느꼈습니다. 또 홈에서만 약간 잘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워스트는 뭐 최악이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워스트를 그냥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을 보자면 시즌 초반에 비해서 매우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느꼈을 때는 이제 시티가 초반에 경기력이 안 잡힌 것도 있긴 했지만 부상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견디고 부상자들 슬슬 복귀하면서 어느 정도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점의 경기력으로 마무리를 한 거라서 지난 리버풀전이 그래서 저는 또 기대가 되고요. 돌아왔을 때 시티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시티가 경쟁하고 있는 아스날에 비해서는 일정이 조금 순조로운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백의 안정화, 골키퍼의 안정화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니코 오라일리, 마테우스 누네스까지 합류하면서 포백 라인이 완전히 정해진 느낌이 있고 거기에 골키퍼 돈나룸마로 추가적인 실점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따졌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시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르디올라가 뭐 두세 골 앞서고 있으면 거기서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공격하지 않고 또 실리적인 운영까지 지금 섞고 있기 때문에 또 승점을 잘 누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시티도 최근에 매우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시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